잘 보세요. 자, 음극선 실험 결과라고 했죠. 제가 뭐만 나온다고 했어요, 항상? 추론만 나온다고 했죠. 그림자 생긴다. 무슨 성? 직진성이요. 그 다음에 음극선은 이제 바람개비를 놓아두면 이거 뭘 갖고 있다? 질량. 운동량이니까. 그 다음에 전기장 혹은 얘도 나옵니다. N극, S극을 걸어줘도 얘를 휘어져요. 얘 무슨 전화 떴다? 음전화. 자, 요것만 키포인트 잡아주고 푸세요. 그래서 빙고, 부끄럽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기억연이다. 다음. 이거 좀 헷갈렸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질량인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놓는다는 거죠? 원래 1.67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이 1이에요, 1. 우리가 측정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24승이 1000분의 1 값이라는 건데, 구성하는 입자의 질량, 전하량을 나타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얘는, 부끄럽네. 응? 잘 보겠습니다. 킬로그램이니까요. 이걸 그램으로 바꾸면 뭐가 돼요? 24승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쓰잖아요. 이거 값이에요. 1몰 값. 알았지? 우리가 1몰을 1g으로 놓는 거 원래 여러분 여기 킬로그램이라 그래요. 책에는 혹은 선생님 수업에는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요. 알겠어요? 킬로그램이라 저렇게 있는 거니까 역시 질량이 두 개가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좀 작은 얘가 양성자고요. 좀 큰 얘가 중성자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지? 그리고 얘는 너무 작죠? 전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신 전하량은 이렇게 놓는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자, 원자는 가와 다의 개수가 당연히 같죠. 전기적이니까. 원자 질량의 대부분은 얘들이 차지하고 얘는 뭐 한다? 이렇게 됩니다. 원자 핵 전하량이 이것이고 라고 했는데 여러분, 요거 계산할 때 복잡하게 보지 마시고 전하량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양성자 수가 뭐죠? 원자 번호인 건 배웠죠? 그러면 자, 1번은 이거인 거예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10번은 뭘까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승 쿨롱.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 20분까지만 나오니까 3.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승 쿨롱.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얘가 보니까 이거거든. 그럼 1.6에서 얼마 빼면 1.44일까요? 잘 보세요. 요거를 요게 1번이에요, 1번. 요게 1번.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18승이잖아.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얘를 요렇게 바꿔볼까? 1.6, 10의 마이너스 18승을 쓰는 순간 요게 뭐가 돼요? 0.16이 되겠죠. 여기다 0.16을 더하면 11번인 거예요. 1.7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승. 이해 가요? 근데 0.16을 빼봐요. 제 떨어지죠. 1.44. 그죠? 9번이라는 거예요. 9번. 얘가 9번. 이렇게.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다 그 근접해서 시험에 나와요. 잘 봐요. 여기다가 0.16을 빼보세요. 뭐 나올까요? 0.16을 빼보세요. 3.04 나오죠? 안 빠져요? 빼지죠, 이거? 그게 19번이에요, 19번. 하나 뺀 거니까. 그럼 여기다 0.32를 빼게 되면 그건 18번인 거고요. 알았어요? 지금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사람 들어봐요. 어이구. 그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얘들이, 이 둘이 10번이면 여기가 11번이 있겠고 쭉 있겠죠. 20번이 끝이잖아요. 대부분 여러분 여기다 2를 곱하면 2번 헬륨의 중심 핵전항이 나올 거야. 얼마? 3.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 이게 나오겠죠. 이건 이해 가요? 이거 하나 더 있으면 되니까. 3번은 어떻게 쓸까요? 3번은 1.6 더 해봐요.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잘 보세요. 8번은 10번에서 누구 빼면 돼요? 2번 빼면 되는 거 8번 아니에요? 10번이 이거잖아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승 쿨롱. 2번이 이거잖아요. 이 뒤에 19승 18승 이게 다르잖아. 그럼 얘를 이렇게 바꿔보라고. 이거 얘랑 쌤쌤이잖아요. 요걸 여기다 갖다 놓으면 0.32를 뺀 거라고요, 이게. 그럼 8번이라고. 그럼 얼마 나오겠어요? 1. 얼마 나오겠어요? 28 나오겠죠? 이렇게. 알았어요? 이게 누구예요? 8번이라고. 그렇듯이 만약에 여기에다가 0.16 요거 바꾸면 뭐가 돼요? 0.16 곱하기 10의 18승 요거 되잖아. 요거를 여기다가 다시 말하면 여기다가 더하면 11번이 될 거고 빼면 9번이 되겠죠. 이해 갔어요? 그래서 얘는 9번이라고요. 9번. 자, 원자의 전이 이거고 9번이죠. 중성질 10개인 원자는 19플로리다. 맞았잖아요. 저거 19니까 맞죠? 그 다음 원자의 전하량이 이렇게 써 있으면 여러분 얘 누구 값에서 빼면 될까요? 여기서 빼면 되잖아요. 3.20번에서 몇 번 뺀 거예요? 1번을 뺀 거죠. 0.16을 뺀 거니까 맞지? 그럼 얘는 19번이에요. 19번. 칼륨. 그렇다면 전하의 전하량이 마이너스 2.889 11-18승 쿨롱.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얘 거예요. 얘 거. 전자 거. 얘는 일단 양성자는 몇 개란 얘기예요? 19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저 마이너스 2.88 이렇게 써있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고. 여러분들이 주기율표를 나중에 배우잖아? 거기서 배울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누가 금속이고 누가 비금속이고 그건 통합과학 시간에 다 했던 거고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얘입니다. 자, 이 단어는요. 이 두 개가 60% 지분을 차지해요. 그럼 이건 누가 만든 거냐? 만들었죠, 제가. 무슨 얘기냐면 시험에는 세트 1 그러면 여러분들 모든 원자들의 전자 수는요. 몇 쪽을 따라간다? 18쪽을 따라가요. 그럼 여러분 7번은 누구 따라갈까요? 2번 따라갈까요? 10번 따라갈까요? 18쪽이면 10번 따라하는 게 편하죠. 그럼 전자 몇 개 받을까요? 3개. 그래서 얘가 3가 마이너스예요. 다시요. 8번은 2가 마이너스겠죠? 9번은 1가 마이너스라고요. 그러면 11번은요. 잃어버리는 게 편하잖아. 1가 플러스 12번은 2가 플러스 13번은 이것만 외우게 해요. 이게 세트 1이에요. 여기까지가 2주기, 여기까지 3주기. 이 6개 안에서 2단원 문제가 다 나와요. 항상. 이온화 에너지도 여기서 나오고 원자 반율은 여기서 나오고 하다못해 양성자 수, 중성자 수, 오비탈 수까지도 여기서 다 나와요. 세트 1만 기억하세요. 그러면 얘는 누구 따라가요? 모두. 얘 따라가는 애들을 이 전자 배치를 따라가는 애들 다 세트 1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얘 따라가는 애도 있잖아요. 아르곤. 그게 누구야? 15번인 16번 황, 17번 염소, 칼륨, 그 다음에 요렇게 되겠죠. 알았습니까? 그러면 니들은 얘가 19번 칼륨이야. 얘는 안정한 전자 배치 18번 따라가니까. 알았니? 결국 얘는 전자가 18개 있어야 돼요. 크기는 18번과 똑같다고. 양성자의 전하와 크기는 똑같지만 전하만 마이너스 붙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0.32를 뺀 거예요. 알겠습니까? 0.32를 뺀 게 저거냐라는 거죠. 여기다 0.32 더해봐요. 여기는 0.16만 더하면 돼요. 왜? 하나만 더 더하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승 하면 이게 전자가 19개짜리예요. 얘가 얘랑 같냐는 거죠. 둘이. 해보세요. 같죠? 그잖아요. 3.04 되잖아요. 0.16을 더하면. 그럼 쟤는 19번 칼륨 플러스가 맞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이게 나오잖아, 여러분들. 그러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미리 정하세요, 이렇게. 10번, 20번 정해놓고 0.16을 더한다, 뺀다만 되면 돼요. 그러면 11번이냐, 9번이냐. 여기서 많이 나오거든, 시험에. 여기 맨날 빼기만 하죠. 왜 20번 이상은 안 배우니까, 여러분들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5번. 원자에서 가의 개수나 다의 개수가 증가 또는 감소해서 전하를 띠는 입자. 이건 아니죠. 양성자는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알았어요?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음. 자, 3번 러더퍼드 실험이잖아.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런 경우 지금 직진하는 경우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 여기는 경우 수를 많이 놨지만 아닙니다. 대부분은 다 통과하잖아요. 그죠? 자, 이 내용이 EBS 쪽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알았어요? 그렇다면 알파 입자 산란 실험, 너희들 내신에서는 이걸 슬쩍 변형시키면 얘는 누구냐를 먼저 물을 거예요. 얘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헬륨의 원자 핵이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알겠죠? 여러분, 이거 누구 때문에 실험하게 된 거예요, 러더퍼드가? 어떤 과학자 때문에? 저 방사선이잖아. 누구 때문에? 퀴리 부인, 그렇죠. 퀴리 부인이 뭐 라듐, 그러니까 라듐 자체를 얘를 이렇게 했더니 얘가 나온 거거든요. 헬륨의 원자핵이. 이게 알파선이에요. 얘를 실험을 했기 때문에 라듐을 라돈으로 바꾸는 걸 실험했기 때문에 이 실험이 된 거예요. 얘 양전화 떴잖아. 러더퍼드는 중심핵이 양전화 떴을 거라 해가지고 반드시 이런 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이런 애가. 옆으로 휘는 애가. 근데 이런 애까지 나온 거지. 이런 애까지. 튕기는 애가. 알았어? 전 극히 소수라는 거지. 극히 소수. 자, 그러면 이 입자는 누구냐? 핵이에요. 핵. 핵. 전자는 여러분 톰슨이잖아. 다른 종류 전하를 띈 거죠. 전자는 음전화 떴고. 그리고 원자 질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플러스 전하를 띈 입자를 밀어내죠. 왜? 얘도 양전화 떴으니까. 아셨죠? 여기 틀리면 안 됩니다. 다음. 이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온. 이온이면 누구 기억하냐? 전자는 10개 아니면 18개 혹은 2개밖에 없는 거예요. 왜? 18족을 따라가니까 전자의 숫자는. 보니까 기억이온은 양성자, 중성자, 전자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리튬 플러스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이 숫자가 있는 거예요. 7. 여기는 23. 이렇게 숫자가 있는 거야. 근데 자기가 나트륨의 원자 번호를 아는 친구면 이거 누워서 떡 먹기죠. 나트륨이 몇 번이야? 11번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양성자가 아니고 누구다? 중성자지. 왜? 전자라면 세트 1이니까 10번을 따라갔을 거니까 쟤는. 그지? 이렇게. 그리고 합쳤는데 23이 아니잖아. 그럼 이게 중성자인데 합쳐서 23이 안 나왔다. 이거 전자죠. 그럼 전자는 얘 같은 경우는 전자가 10개. 얘가 몇 개? 10, 중성자가 12. 그 둘이 합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알았어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요, 전자가 리튬이니까 누구 따라가? 이 따라가겠다. 헬륨. 그러니까 4라는 얘기거든. 중성자가 4. 이렇게. 그래서 원자 번호는 3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 맞았고, 니은, 동그라미 니은은 2가 돼야 돼요. 2. 그리고 니은분의 이랬잖아요. 전자분의 질량수 7. 그러면 얘는 2분의 7일 거고요. 얘는 10분의 얼마가 됩니까? 23이 되겠죠. 맞죠? 크잖아요. 3.5로. 이렇게 약간 틀어서 낼 수도 있다. 다음에 세 가지 원자 또는 이온이니까 또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거. 얘는 미지수로 써놨어요. 자, 얘가 X 플러스란 말이야. 그럼 당연히 전자수가 A라는 얘기는 저건 2 아니면 10 아니면 18이에요. 쟤들은. 알겠습니까? 자,
자, 그런데 여기에서 x 플러스인데 3이라고 써 있단 말이야. 3. 이 숫자 유일하게 써 있잖아. 이게 누굴 거냐는 거지. 그러면 너희들이 생각하면 저게 2라면 이거 3번 양성자야, 이거. 뻔히. 그지? 전자도 3개 있었을 거니까. 이거 전자는 아닐 거야. 전자는 말이다. 니네 가만히 보면 여기 10, 둘 다 있지? 여기 몇 있니? 5 있지? 전자가 5 따라가는 거 봤어? 없잖아. 그럼 이게 전자일 확률이 훨씬 크다. 이거 없어도 찾을 수 있어, 너네가. 알았냐? 그럼 저게 전자면 A, B는 2나 10이나 18 중 하나야, 얘들은. 그럼 3 또 쓰면 이건 2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야. 얘가. 그래야 플러스 몇 개가 되니까. 1가가 될 수 있잖아. 마이너스 플러스 3. 그럼 이건 누구다? 중성자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건 4다. A가 2니까. 알았지? 그리고 이게 양성자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4번이거든? 4번이면 얘랑 똑같아야죠. 전자랑. 양성자 전자가 똑같아야죠. 그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지 1가 마이너스인가? 그죠? 마이너스 1가죠? 그러면 얘는 누구다? 9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았습니까? 그래서 249. 알겠냐? 249. 15가 정답이 되겠다. 알겠어요? 오케이? 자, 이 문제가 여러분, 1단원에서 몰수 다 끝났구나. 2단원 잘 봐야지. 라고 할 때 걸리는 거야, 이게. 만약에 자기네 학교가 누적이다. 혹은 1, 2단원 다 본다. 이러면 이런 거 나올 수 있습니다. 알았지? 사실 이건 동위원소를 배우고 나서, 오늘 동위원소를 배우고 나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데, 뭐 확률 구하는 문제가 아니니까 여러분 요거 한번 보세요. 얘가 N2 14란 얘기는 여러분, 얘하고 얘가 이렇게 두 개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알겠어요? 그리고 5, 2, 18 이런 얘기는 이렇게 두 개 있다는 뜻이고, 이렇게. 그 다음 얘는 15짜리 N이 이렇게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얘는 16짜리 산소가 이렇게 두 개 있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를 풀 때 조건을 준 걸 잘 활용해야 되거든. 요 조건 줬잖아. 요게 조건. 그치? 가에 들어있는 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여기에 원자번호 다 써줬어요. 그래서 7번, 7번, 8번, 8번은 무엇이다? 변함이 없다. 동위원소는 원자번호는 동일하니까요. 맞지? 그럼 요 조건에 맞춰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구하는 거죠. 만약 이 앞에 A몰이 있다. 이렇게. 됐죠? 그럼 얘의 양성자는 얼마나 되고 얘의 중성자는 얼마나 되는지 구하는 거죠. 얘가 14A몰이 있을 거야. 이렇게. 77A니까. 그럼 중성자도요. 14A몰이 그대로 있어요. 왜? 원자 번호의 2배 숫자는 양성자, 중성자가 똑같습니다. 알았어요? 그 다음 여기는 양성자가 몇? 16B몰이 있겠죠. 이렇게 16B몰. 다음에 중성자는 하나당 10이니까 얘는 20A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럼 저 식대로 논다면 가의 중성자 값은 총 얼마가 돼요? 이게 되는 거죠. 어우, 부끄럽게. B. 이게 돼야죠. 이렇게. 맞지? 그리고 양성자 값은 뭐가 되고요? 이렇게 되고요. 이것이 이거라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 식을 풀어내면 이거에다가 이것을 풀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얘를 봐요. 이렇게요. 여기는 논다면 약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니? 어떻게 약분할 수 있냐, 애들? 뭐 여기서 보니까 2로 다 약분을 해볼까, 2로? 그럼 이게 뭐가 되냐? 11, 11, 7, 10 이런 식으로 약분이 되지 않겠니? 그지?
그리고 더 약분할 수가 있나 봐봐. 약분할 게 있냐? 19 때문에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전체 계산. 그럼 A하고 B가 몇 대 몇의 꼴이 나오는지 나와. 알았니? 그럼 A 대 B 값 얼마 나왔니? 계산해보자. 암산. 은채 암산. 아니요. 헐, 실수를 터뜨리네. 영희 암산. 안 돼. 도저히 안 되겠어? 나도 암산 안 되는데. 써보자. 140에다가 14 더해봐. 그리고 16에다 160에 16 더해봐. 이게 될 거고, 얘는 이게 되겠지? 그럼 1로 넘어오면 이거 얼마 나오냐? 14b 나오나? 넘어가면 얼마 나오냐? 21 나오나? 7로 나누면 A는 B는 2대 3이 뜨는 거야. 이거 넣고 푸는 거야, 이렇게. 알았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천아. 이렇게 졸면 안 돼. 맨 앞에 졸면 내가 이뻐해준단 말이야. 기운내. 이해 갔어요? 그러면 여기다 대입해서 푸세요. A가 2몰이고요. 얘가 몇 몰이에요? 3몰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얘들 들어있는 중성자, 양성자 물어봤으니까 양성자 값 얼마 나오나 계산해 보세요. 여기 3을 쓰시고 2를 쓰시고 계산하면 14, 3, 4, 12, 3, 1은 3. 이거 나오죠. 중성자는요. 얘들 8씩이죠, 8. 16 곱하기 3, 48 나오죠. 그 다음에 양성자 16 곱하기 2, 32 나오죠. 중성자는 역시 32 나오죠. 그럼 중성자 합쳐봐요. 둘 더해보세요. 올라가면 80 나오나요? 요렇게. 그죠? 그 다음에 둘 더해봐요. 74 나오나요? 이 약분. 이 답이에요. 알았어요? 4번이 답이겠네. 그죠? 요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알았냐?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그럼 출제자가 분명히 요거 장난칠까? 안 친다니까? 뽀샵해야 되잖아. 아, 자기 선생님이 뽀샵한다고 생각해봐. 안 하셔. 알겠어? 그러니까 이 그림 그대로 쓸 거라고. A, B 어떻게? 외워. 그리고 들어가. 이거 계산하려고 더, 아, 이렇게 계산되어지는구나. 보기만 하라는 거야. 알았니? 알겠지? 다음 문제야. 이게 EBS에서도 단연코 최고 킬러야. 문항이. 알겠니? 그러니까 너네가 이걸 풀 일도 없을 거고 학교 선생님도 풀어줄 일이 없을 거야. 알았니? 그런데 너희들이 이걸 못 푸느냐? 자, 충분히 이 문제가 풀리는 거야. 너희들 잘 지켜봐. 이 실험에서 말이야, 얘가 신의 한 수거든. 요걸 잘 봐봐. 얘가 뭘 알려주는 거냐면, 얘들아, 이게 실린더야. 반응 전과 반응 후 밀도라고 썼잖아. 그럼 질량 누가 더 커? 전과 후 질량 누가 더 커? 저걸 설마 계산하고 있어 지금? 질량은 1대1이다. 외워. 그냥 반응 전이나 후나. 그럼 무슨 말이냐면 5분의 7이 나오려면 잘 봐. 이게 이렇게 계산된 값이라고. 부피분의 뭐? 질량. 얘도 부피분의 뭐? 질량. 이렇게 계산한 값인데 이게 같다니까? 반응 전과 후가. 그러면 몇 분의 1분의 몇 분의 1이 5분의 7 나오겠냐고. 결국 이게 7분의 1이어야 되고 이게 5분의 1일 때 이게 5분의 7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반응 전이 부피가 얼마고? 7이고 이 뜻이야. 이거의 결과가 반응 전이 반응 후가 질량은 몇 대 몇이고 이거고 부피는 얼마여야 여기 있잖아.
7이고 이게 5이어야 밀도비가 5대 7이 나온다고. 그러면 저 식에다 넣어서 너희들이 봐. A 플러스 2B. 얘 연습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게 훈련이 돼, 니들. 썼어. 그리고 이 실험 1을 보는 거야, 실험 1. 반응 전에 질량을 이렇게 써. 7g, 3g, 아무것도 없었어. 이렇게 쓰라고. 그리고 얘가 반응을 할 거란 말이야. 몇 대 몇으로 반응한다? 1대 2대 C. 이렇게 쓰고 끝내. 그리고 이거 그대로 옮겨 얘들아. 반응 후에 C가 몇 g이라고? 4g이고 이렇게 쓰라고. 그 다음에 남은 반응물의 질량이 1g인지 누군지 모르겠어. 이게 경우의 수거든. 근데 당연히 그러하다가 보여. 이제 무슨 말일까? 잘 봐봐. 요 둘이 합치면 몇 g이야? 10g이지. 근데 얘가 4대 1이잖아. 합이 얼마야? 5지. 그럼 요거 몇 대 몇으로 바뀌어야 돼? 8분의 2로 바뀌어야 돼. 저게 10이니까 얘도 10으로 맞추려면. 그럼 얘가 몇 g으로 바뀐다? 8g으로 바뀌어서 1은 2g이 되는 건데 2g이 남아야 돼. 알았냐? 2g이 누구를 남게 할 것인가? 선택은 너희들한테 있어. 아무거나 정해봐. A, B 중에 누가 2g 남게 할 거야? 누가 2g이 남잖아? 그럼 나머지 하나는 다 반응하는 거야. 자, 선택해. 자기 의견이 지금 여기 반영되는 순간이야. 자, 누가 남았다고 할래? 은채야, 누가 남았다고 할까? A! 좋아, A가 남았다. 알았냐? 그럼 모두 얘가 반응했다. 얘 2g 남았다. 이렇게 다 써. 그럼 얘가 몇 g 반응했다고? 5g 반응할 거고 얘가 몇 g이야? 3g이 반응할 거야. 이렇게. 맞아? 그래 얘가 8g이 나오니까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면 요게 힌트야. 요거 2몰이라는 얘기야. 지금 이거 2니까. 맞지? 그러면 얘도 2몰이란 얘기고, 근데 여기를 통해서 얘가 부피비가 7대5라는 건 7몰 5몰이라는 뜻이라고 이게. 그럼 당연히 얘가 몇 몰이어야 돼? 5몰이 돼야 되는데 이게 1몰인데 5몰이 되냐 이게? 안 되잖아. 아, 선생님 5분의 1 뭐 이런 거 될 수도 있잖아요. 안 된다니까 수능은 가만히 보면. 그래서 니들한테 복잡한 걸 원하지 않아요. 안 맞잖아. 지워버려 과감하게. 그러면 우리가 한 게 틀렸잖아. 그럼 우리는 다시 봐봐 이걸. 7g, 3g 놓고 1대 2대 C 놓고 이걸 8g 놨고 얘가 0이 아니라 얘가 0이라고 놔보는 거야. 그러면 봐봐. 과연 답이 맞으려면 그러하게 흐르는 거야, 아니? 얘가 모두 반응했다고 논다고 7g. 그러면 얘가 2g이 남아야 되잖아. 그럼 얘가 몇 g 반응했다? 그래서 8g. 이것도 가능한 거지? 그러면 1g이 몇 몰이라고? 2몰인 거야, 여기. 개수. 그럼 얘 몇 몰이야? 6몰이잖아. 얘는 1몰이잖아. 오! 이게 왠지 답인 것 같아. 맞아. 이게 답이야. 숫자가 따라다닌다고, 얘가. 니들이 얻은 정보를, 반으로 나누, 이건 대성이나 이쪽 모고고. 알았냐? 교육청 모고나 교육평가 모고나 이쪽 모고들은 이렇게 숫자가 딱 맞아. 그러면 이것도 5 나오나 해봐. 자, 1g이 2몰이면 2g은 4몰이잖아. 이렇게. 그럼 얘가 1몰이어야 되거든. 그 C는 1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어? 그럼 이게 다 풀린 거라고. 그리고 이제 저거를 2를 해보라고. 2. 봐봐. 2를 해보면 A 플러스 2B 화살표 C야. 우리가 알았으니까 개수가 1인 걸. 그럼 반응 전에 저 아이가 21g인데 니네 7g을 몇 몰로 잡았어? 1몰로 잡았잖아. 그럼 21g 몇 몰일까? 3몰이죠. 이렇게 위첨자로 쓰라고. 그리고 쟤가 4g이다. 아까 1g이 2몰이다. 얘 몇 몰이야? 8몰이네. 그럼 이거 11몰이구나. 부피가. 이렇게 쓰는 거야. 이해 갔냐? 그럼 반응을 하는데 어차피 질량 B는 반응할 때 1대 2대 1 이건 몰수비고 질량 B 똑같아.
7g, 1g, 8g 반응에 그런 반응을 한단 말이야. 몰수는 이렇게 반응하지만, 알았니? 7g, 1g, 8g 반응하는데 21g으로 변하면 얘는 3g만 필요하니까 얘가 전부 반응할 거라고. 21g. 그래야 얘가 봐봐. 21이니까 얘는 7대 1이니까 7이 21로 변했으면 1은 몇으로 변할까? 3g만 반응한다고. 도합 24g이 생기는 거야. 이게 7대 1대 8이야 이게. 알았어? 그러면 4에서 빼면 1g 남고 24g이 남어. 니들은 몰수만 확인하면 되지. 2g이 3몰이야. 1g은 2몰이잖아. 8g이 1몰이야. 얘는 몇 몰이야? 그러면 3몰이잖아. 그럼 5야. 됐지? 질량은 필요 없다니까. 1대 1이니까. 결국 봐. 분의 1, 분의 1이란 말이야. 이게 밀도라고. 그럼 몇 대 몇이야? 이게 되어서 반응 전에는 5고 반응 후는 11. 이게 정답이 되는 거야. 알았어요? 우리가 풀이 과정에서 이 계수하고 질량을 적절히 이용하면 이제 거칠 게 없어. 이런 게 제일 어려운 문제니까. 알았어요? 확인 잘 해보시고. 알겠습니까? 아니, 사진 찍길래. 알겠어요? 자, 봅시다. 오늘 이 단원 나갈 때까지만 나가고, 그 다음에 앞에 어려운 부분부터 할게요. 이거 아니지.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동위원소 하다 말았어요. 맞죠? 어디까지 했어요? 동위원소. 자, 동위원소는 원자 번호는 동일한데 질량수가 다르다. 그것까지만 정의를 했잖아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은 이거예요. 자, 지금 내가 말하는 건요, 여러분, 수능 때까지 나오는 문제예요. 이게 평균 원자량. 알겠냐? 동위원소에서 나오는 문제 유형 중에 동위원소 평균 원자량이 있고요. 그 다음 봐요. 물질의 확률이 나와요. 오늘은 우리가 요것만 먼저 배울 거예요. X2 형태만. 물질의 확률이라는 거. 알겠냐? 좀 더 복잡한 건 니네 학교 선생님들도 안 냅니다. 그리고 나올 수 있는 동위원소 평균 원자량이 누구냐? 제일 많이 나오는 게요. 얘입니다. 얘가 제일 많이 나와요. 얘가 1타. 그럼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애가 누구냐? 뭐 요 정도? 얘하고 요 정도? 그 다음에 이쪽에서 슬쩍슬쩍 눈을 내미는 애가 요 정도? 알았니? 됐습니까? 쌤 번호 알려주세요. 번호야. 그리고 가끔 구리가 나와요. 29번 구리. 63짜리, 65짜리. 근데 그건 이제 빈번하게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럼 이걸 가지고 평균을 어떻게 잡느냐? 자연계에 얘가 이렇게 존재해요.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나온다면 이 중에 나옵니다. 근데 저거를 어떻게 평균을 잡느냐? 자, 교과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집에도 이렇게 돼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35짜리 CL하고 37짜리 CL이 이렇게 존재한다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평균은 어떻게 구하느냐?
아니, 얘를 구하는 이유부터 아셔야 돼요. 왜 구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가 화학 반응을 흔히들 보면 여러분, 이런 화학 반응을 한번 볼게요. 그랬을 때 우리는 앞에 계수가 이렇게 되는 걸 알 거예요. 그럼 얘 1몰 반응할 때 얘도 1몰이 반응해서 2몰이 나와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이게 문제란 말이야, 요 놈이. 계산을 하면 얘가 둘이 합쳐지면 얼마니 얘들아? 만약에 35짜리 Cl2 이래 보면 분자량이 70일 거야 얘. 맞지? 근데 37짜리 Cl2 이러면 분자량 얼마냐? 74다? 무시 못하는 거야. 내가 우연히 얘를 놓는데 H2Cl2를 넣어서 풀었거든? 그랬더니 질량비가 얘는 당연히 2 나오고 얘는 그냥 뭘로 해서 70으로 했단 말이야. Cl2를 35짜리 Cl2라 해가지고. 그러면 얘가 몇이 나와야 돼? 2g 70g 해서 얘가 몇이 나와야 돼? 72g이 나와야 되거든. 근데 안 나오고 74g이 나오더라는 거지. 다시 말해서 얘를 넣은 거지. 난 얘인 줄 알고 넣었는데 이럴 확률이 있잖아. 다시 나는 얘라고 생각해서 얘를 74로 잡았어. 그럼 당연히 76g이 나와야 되잖아. 그렇게 안 나오는 거지. 그럼 오차가 나잖아. 오차가 실험에. 이러느니 차라리 오차가 난다면 평균을 써서 평균값을 넣어가지고 오차를 줄이자야 정확한 맞는 답을 잡자가 아니라 오차를 줄이자. 그래서 평균을 구하는 건데 정석은 이거다. 35짜리는 전체 100 중에 75%를 차지하고 이 뜻이야. 37짜리는 전체 100 중에 25를 차지하고 만약에 소수령을 자기네 학교 낸다. 이렇게 써야 정답 줘. 이렇게 써야 정답 준다고. 아, 선생님 전 좀 머리가 좋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계산하겠어요. 3대 1이라고 놔도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할래요. 여러분 위하고 아래가 답이 다를까요? 같죠? 근데 아래 답을 틀렸다라고 한 학교가 있었어요. 이게 맞고. 그러니까 이렇게 쓰라고요. 학교 선생님이 얘기하면.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이러면 시간이 한참 걸리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얘를 이용합니다. 자, 어떻게 푸느냐? 35를 놓고요. 37을 놓으면 평균은 이 안에 있습니다. 뻔히. 근데 35짜리 맞은 애가 3명이고 37짜리 애가 1명이면 누구에 가깝겠어요, 평균은? 35에 가깝겠죠? 근데 3대 1이니까 몇 칸으로 나눈다? 4칸으로 나눠라. 전체가 4니까. 가운데가 얼마예요? 6이잖아. 그럼 3대 1이면 누구 쪽으로? 많은 쪽으로. 이게 뭐지? 내분법이에요, 이게. 35.5 이렇게 찾는 거예요. 알았어요? 문제를 풀 땐 저렇게 풀으라고. 이해 갔지? 자, 암선 준비. 몇 대 몇이냐 이거? 그지? 자, 예린아 고. 평균이 누구 쪽에 치우치겠어? 11쪽에 치우치겠지? 정답은? 그렇지. 10.8이야. 왜? 생각해봐. 1차이지. 근데 그걸 5칸으로 나눠야지. 칸당 얼마일까? 0.2지. 그걸 4대 1로 줄이면 10.8이 나온다고. 이해 갔어? 자, 이제 한 명을 또 고를 거야. 이게 여기서 제일 어렵거든. 제일 어려워, 이게. 평균 얼마? 봐요. 어렵잖아요. 편집해서. 야이씨. 딱 반이지? 얼마가 답이야? 80. 끝이야. 이해 갔냐?
그래서 평균 원자량 계산하는 건 이 중에 잡는 거니까 어렵지 않다고. 암산 준비. 야, 하나가 63이고 하나가 65야. 됐어? 63, 65다. 걔들이 7대 3이래. 7대 3이래. 평균 얼마일까? 누구 쪽에 가깝냐? 63쪽에 가까워야지. 몇 차이냐? 2 차이지. 몇 칸으로 나눌래? 10칸으로 나눠. 칸당 얼마냐? 0.2지? 그럼 3칸이면 0.6이지? 63.62 정답이야. 아, 지금 내가 한 말 이해 가는 사람만 나를 딱 쳐다보고 심장을 웃음을 웃어봐. 비웃지 말고. 됐지?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어? 모자를 눌러서 가지고 눈을 이해 가서? 칸으로 나누고 쪼개서 들어가면 된다고. 10칸으로 나눠준 다음에 7대 3이니까 63이 더 많을 거 아니야. 그럼 3칸을 63으로부터 3칸 옮기면 0.6 넘어가잖아. 63.6이 정답이라고. 그리고 형식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거야? 63 곱하기 100분의 70 더하기 65 곱하기 100분의 30 해서 63.6 써주면 되는 거야, 그냥. 형식적으로 답을 적으면. 그게 구리의 평균 원자량이야. 알았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X2. 알았어? 무슨 말이냐? 얘는 안 나오겠죠, 당연히 X2에. 근데 가끔 BF3 이런 곳에 슬쩍 껴요. 화합물에. 근데 여러분 첫 단계는 X2만 하세요.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여러분. 17번 염소화가 17번 염소 37자리 해서 3대 1임을 니들이 알았어요. 줍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줬어요. 그렇다면 이겁니다. 만약에 자연계에 있는 Cl2를 찾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동위원소가 몇 개야? 2개지. 저게 될 확률을 내가 얘기할 테니까 다른 게 있나 확인해봐. 너희들은 동위원소 2개만 나와 시험에. 알았냐? 그럼 하나는 뭐고? 자기고. 하나는 뭐야? 크다. 뭔 소린지 알아? 하나는 작고 하나는 크잖아. 둘 중에 하나니까. 만날 확률. 작작. 크크. 마지막 하나. 크작. 이거밖에 없잖아. 확률이 몇 개밖에 없다고? 3개밖에 없다니까? 그럼 Cl2 분자량 몇 종류 뜬다? 3종류 뜨는 거야. X2인데 분자량 종류가 3종류 뜨면 걔는 뭐밖에 없다? 짝크밖에 없다. 짝크. 몇 종류? 2종류. 자, 그러면 분자량이 뭐일 수도 있고 이렇게 만나면 얘 분자량은 얼마라고? 이거이고 이거야. 됐지? 그 다음 확률이다 얘들아. 우리 유전 가서 서로 얼굴 붉히기 싫으면 확률 잘 봐라. 이렇게 만날 확률이 있지. 근데 확률은 위치도 있단 말이야. 이렇게 만날 확률도 있다고. 이렇게 2개야. 하지만 이 둘 다 평균 분자량 얼마? 이겠지. 자, 마지막 뭐 있어 남은 게? 크크 남았잖아. 크크 이렇게. 그래서 얘 얼마? 이런 식으로. 자, 확률을 구해보자. 확률. 이렇게 하면 돼. 전체 얘가 얼마야? 이거. 그럼 얘도 얼마야? 이거. 해서 얘 얼마 나와? 16분의 9 나온다. 이해 가니? 이 확률이. 됐냐? 마음 놓고 보기만 해. 마지막에 가면, 에? 뭐 저렇게 쉬운 걸 이럴 수 있으니까 지금은 확률을 마음 놓고 보기만 하라고. 요거 확률 얼마 나오니? 얘가 4분의 3이고 얘가 4분의 1이니까 얼마? 이거지. 그 다음 얘는 얼마? 이거고. 근데 둘을 더해야 된단 말이야 얘들은. 그래서 합이 얼마? 이렇게 뜨고. 알았니? 마지막 건 얼마 나와? 확률이 이렇게 뜨겠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떠.
됐지? 이제 잘 봐라. 이걸 출제자들이 이렇게 낸다. 확률을 A 대 B로 놓는다고. 그럼 정석은 뭐냐? A 플러스 B분의 A. 이해가냐? 그럼 오른쪽 B는 A 플러스 B분의 B. 하지만 니들은 이걸 봤을 거야. 분모가 다 똑같다는 걸. 의의가 없다고. 의미가 없어, 분모는. 어떻게? 이해가냐? 몇 대 몇이야, 확률이? 몇 대 몇이야? 9대 1이잖아. 9대 1이야. 3의 제곱, 1의 제곱. 그럼 얘는 어떻게 한다? 알았어? 그럼 6 뜨잖아. 여기가 A, B, B, A를 둘 합친가 2AB야. 이해가니? 자, 이제 이것도 아니야. 내가 차근차근 보여주는 거야. 니들한테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고. 왜 상대값 이렇게 쓴단 말이야. 존재비 상대값 그려놓고 여기다가 70, 72, 74 이렇게 놔. 그래놓고 여기다가 이래놓고 9, 6, 1 이렇게 써놓는다. 이게 그래프 나와. 니들은 보지 말아야 될 게 얘야. 가운데 거 보지 마. 막대가 3개지. 그럼 얘는 무조건 뭐밖에 없다. 동위원소가 이 자료가 그거야. 분자량이 3개면 얘들은 동위원소가 무조건 몇 개라고? 2개인 거야 앞으로. 그럼 뭐 있어? 이거밖에 없다고. 동위원소가. 이해갔냐? 야, 확률 9가 작작이야, 크크야. 뻔한 거예요. 여기 있는 애가 작작이고 여기 있는 애가 크크라고. 이거 볼 필요 없다고, 가운데 건. 그럼 얘는 누구? 70이라는 숫자는 70은 둘이 만난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만난 거야? 작과 작이 만난 거잖아. 그럼 작 하나가 얼마겠어? 35고. 이렇게 보는 거야, 그냥. 알았냐? 그러면 74짜리는 누구 만난 거야? 크하고 크가 만난 거냐, 확률적으로. 그럼 얘 크 하나는 얼마고? 됐잖아. 그럼 x는 이렇게 있고 이거야. 자크. 확률은 어떻게 잡아? 확률은 어차피 얘 확률을 우리가 A로 놓고 얘 B로 놓는다면 요 9는 뭐고 요 1은 뭐고 이렇게 되잖아 지금. 그래서 얘는 3대 1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라고. 그냥 알았어? 그럼 만에 하나 이거 요렇게 있다고 생각해봐. 158, 160, 162. 요게 Y2야. 요게 4분의 1, 요게 2분의 1이야. 존재 B가. 일단 니들이 눈치챈 건 뭐야? 아, 얘 동위원소 몇 종류다? 2종류고. 자크가 있는데 짝짝이 얘고 크크가 얘야. 가운데 보지 말라 그랬잖아. 짝짝금 하나 얼마? 이렇게. 크크는 이렇게. 됐지? 근데 얘들 존재비가 서로 어때? 같잖아. 다시 말하면 얘를 A하고 B로 놨을 때 A 제곱도 얘고 B 제곱도 얘면 이거잖아. 평균은 족이잖아. 얘 거 낸 거야. 브로미. 알았니? 그래프 이거밖에 안 나와. 외워. 그러면 문제 금방 풀려 이거는. 알았지? 저 그래프가 뜨면 뭐라고?
일단 종류는 두 종류에다가 제일 큰 값, 작은 값이 작작 크크라는 거지. 큰 게 크크, 작은 게 작작이야. 이걸 바꿀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Z2 해놓고선 여기를 9로 놓고 여기 1로 놓을 수도 있다. 그럼 확률이 바뀔 뿐이야. 그냥. 알겠냐? 할 수 있겠지? 오케이. 동위원소는 여기까지 나온다. 알겠냐? 더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수특을 보면서 내가 좀 더 데코를 해주겠지만 대부분은 여기 문제야. 자, 페이지 71쪽에 밑에 내용이 교재 밑에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거든? 알겠어요? 그리고 니들 넘겨서 페이지 74쪽에 그 자료 4번 문제도 한번 봐봐. 혹시 자기 교재 없으면 패드 있는 사람 PDF 달라고 그래. 내가 줄게. 지금요? 자, 다음은 용기 가나에 각각 들어있는 염소 분자에 대한 자료인데요. 잘 보세요. 가에는 뭐뭐 있는 거예요? 자크가 있죠. 자크가 있는데 잘 보세요. 가에는 35짜리 CL2가 있고요. 37짜리 CL2가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이게. 됐죠? 근데 문제는 이거 전체가 몇 몰이다? 1몰이다. 누가 몇 몰인지 모른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누굽니까? 역시 자크죠. 근데 얘는 35짜리 CL과 37짜리 CL이 섞여 있는 놈이에요. 그래서 얘가 몇 몰 있다? 똑같이 1몰 있다. 이건 여러분 정보를 거의 다 준 건데 이 1몰 속에는 잘 들어요. 35짜리 CL 원자도 37짜리 CL 원자도 다 얼마? 1몰씩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그래서 CL 원자가 2몰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들어봅시다. 첫 번째 점 설명은 이거에 대한 설명이고요. 두 번째는 그림에 대한 설명이니까 그림을 보는 순간 첫 줄, 둘째 줄은 그냥 무사 통과입니다. 마지막에 힌트가 있고 여러분 특히 2단원의 시험범위 들어가는 친구들은 이런 걸 되게 많이 보거든요.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그때 여기에 키포인트를 잡으세요. 마지막에 무조건 힌트가 뜹니다. 얘도 거기 그림 바로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35짜리 CL 원자의 몰수가 얘는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가에서가 나에서의 몇 배다? 2분의 3배다. 근데 이미 여러분 나는 몇 몰인 게 나왔어요. 35짜리 CL이 1몰인 게 나왔다면 이거의 몇 배가 2분의 3배가 누가 돼야 돼요? 가가 되려면 여러분 35짜리는 여기 안에 있잖아. 맞지? 이게 2분의 3몰이 나오려면 앞에 뭐 붙어야 돼? 이게 붙어야 2분의 3몰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근데 얘랑 합쳐서 1몰이 나오려면 이거 이만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4분의 1몰? 그치? 그 답이 나온 거야. 저거 하나 때문에. 이해가니? 그래서 1번 35짜리 CL2 4분의 3몰 37짜리 CL2 4분의 1몰 이게 답이에요. 1번에. 2번 질량비를 구하려잖아요. 가나의 질량비. 그럼 어차피 얘는 1몰이니까 얘의 질량은 얼마고 이거고 이렇게요. 맞죠? 그 다음 얘 질량이 70짜리인데 맞죠? 1몰이 70이라는 뜻이고 4분의 3몰이라 하면 이런 거죠. 4분의 이렇게 3 곱하기 70g이 되고요. 이렇게. 약분은 나중에 하고 다시 1몰이 얘는 얼마? 74g짜리잖아. 얘 분자량이 74니까 가짜잖아요. 근데 4분의 1몰이면 뭐라고 한다? 4분의 74g이라고 한다 이거죠.
알겠죠? 근데 둘의 뭐를 구하래요? 질량비를 구하래잖아. 그러면 일단 얘가 약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105g이 될 거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얘도 2, 3은 6 이거. 그럼 얘는 2분의 37g이 될 거고 합치면 2분의 얼마입니까? 142g이 될 거이며 71g이 되니까 71대 72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1번 용기 속 양성자 수. 여러분 별표 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기억니은 디귿 중에 하나 꼭 나오는 게 하나 있거든 얘들아. 우리 동위원소 두 종류 갖고 막 섞어놨잖아. 그치? 근데 얘들의 원자번호는 다 몇 번이니? 17번으로 똑같다. 그래서 잘 봐봐. 얘는 35, 37 구분되어 있지만 어쨌든 Cl2 17번이 몇 몰 있는 거고 1몰 있는 거고 얘도 35, 37 중성자가 다르지만 어쨌든 17번 Cl이 1몰 있는 거기 때문에 같다가 정답이야. 동위원소 앞만 섞어놔도 몰수 같으면 양성자수 똑같아. 알았냐? 1번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하고 2번 가에서 얘들의 분자수 몰수가 분자수잖아. 분모는 4분의 1일 거고 분자는 4분의 3이니까 맞죠? 3 나와요. 3. 1보다 큽니다. 37짜리 CL 원자수는 했는데 가는 잘 보세요. CL 원자 곱해봐요. 2분의 1몰이고 그죠? 얘는 1몰이니까 나가 2배 크겠죠? 가에서가 나에서의 2분의 1배다가 정답입니다. 틀렸고요. 중성자 몰수는 같을 수가 없죠 여러분. 중성자는 같을 수가 없어. 천천히 계산해 볼게. Cl2 35짜리면 여러분 중성자가 Cl 하나당 17번이니까 18씩 있어요. 18. 그게 두 개니까 36이라고요. 이 안에. 그런데 만약에 이 앞에 4분의 3이 붙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다 4분의 3을 곱해보세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약분돼서. 그죠? 그 다음에 37짜리 CL2는요. 17번이니까 20, 20 두 개 있어서 얘 40인 거예요. 중성자가. 근데 얘가 4분의 1몰 있잖아. 가에. 얘 몇 개 있고요. 그래서 4분의 1을 곱해서 이렇게. 그러면 가에는 중성자가 37개가 있는 거고 이거예요. 그 다음 얘는 1몰이 있으니까 이 안에는 18개 있고 이 안에는 몇 개 있다? 20개 합치면 38개. 안에는 38개가 있다. 자, 37대 38 같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말이죠. 됐고요. 자, 여러분 페이지 80쪽으로 넘어가세요. 오늘 나간 데까지 나올게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지금부터 2단원을 나가는 건요. 분석화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쪽은. 뭐라고요? 분석화학이요. 분석화학이 어떤 것이냐. 이겁니다. 팩트예요, 팩트. 무슨 얘기냐? 외움에 장사 없다예요. 외우는 거에 장사 없다고요? 사실이니까. 알았어? 그런데 사실 분석화학이라고 하는 부분은 너무 방대하잖아. 그럼 출제자는 어디에다 포커스를 주고 고등학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냐만 알면 돼. 근데 내신에서 있잖아, 얘들아. 여기가 가장 논란이 많아. 자, 미리 밝혀두지만 수능에 안 나와요, 이 부분. 수소 원자 모형은 어느 순간인가 사라졌어요. 이거 물리학을 같이 하는 친구들 보면 여기가 겹쳐요. 물리랑. 물론 얘는 단위를 킬로주를 쓰고 걔들은 2볼트를 써서 값이 좀 다를 뿐 동일합니다. 원리는. 그럼 화학은 어디까지 나올 것인가요? 어디까지 나올 것인가?
그리고 약간 약 빨고 문제를 내면 어디까지 나오고 끝나느냐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원자 모형 중에 이거 잘 나오거든 얘들아. 쉬운 데 잘 나온다. 요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게? 가장 작은 입자는 원자야. 누가 얘기한 거야? 돌턴이다. 그런데 아니야. 그거보다 더 작은 입자가 있어. 내가 봤어. 내가 측정했어. 해가지고 전자 발견한 사람. 톰슨이지. 이사에 무슨 일이 있었어? 골트슈타인이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를 발견했어, 이미. 그런데 그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가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근데 그 전체 질량의 반을 차지한다는 걸 알고, 야, 그거 중심에 있을 것 같지 않아? 해가지고 퀴리 부인의 알파 입자 방사를 사용해서 실험을 한 과학자가 있었어. 그 사람이 누구야? 러더퍼드야. 그리고 주위에 전자가 있는 건 알겠는데 어떤 규칙성을 갖는지 몰랐고, 그 시대의 물리학자들은 이 전자의 규칙성을 찾는데 혈안이 돼 있었다. 그래서 봐, 여기서 이러한 시간의 단절이 있어. 근데 말이다, 너무 웃긴 게 사람들이 막 암만 도전을 해도 전자의 위치를 찾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때 당시에도 고전역학은 있었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는 법칙은 있었거든. 위치 에너지가 있으면 운동 에너지도 있을 거야. 근데 자꾸 전자로 다가가니까 둘을 동시에 측정하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하이델베르크가 전자는 어디든 있을 수 있고 어디든 없을 수 있다는 요상망측한 이론을 발표해. 그게 불확정성의 원리야. 너무 빨라서 어디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야, 결론은. 알았니? 그런데 여기서 어떤 사건이 터지냐면, 이건 선생님들이 많이 안 알려주겠지만, 골트슈타인이 어떤 실험했니? 골트슈타인이 이렇게 크룩스관이랑 장난감을 가지고, 그치? 여기다 약간의 뭐를 넣었어? 수소기체를 넣고 확 전압을 걸어줬더니 이렇게 이동하는, 음극으로 이동하는 양전할진 입자 발견했다겠지. 그럼 그 사람이 그거를 저널을 써서 어딘가 올리기, 지금처럼 인터넷에 올리는 건 아니야, 얘들아. 어디 학회에 발표를 한단 말이야. 그럼 그걸 도서관에 넣어놔. 그러면 그때 당시 영국이 최고였으니까 수많은 과학자들이 30일, 100일, 1년에 걸쳐 배를 타고 와서 그걸 봐. 이렇게. 자, 니들도 10초, 2초 만에 딱 들어가도 바로 댓글 다는 놈들 있잖아. 뭐 하나 딱 올리잖아, 레시피. 그러면 거기다 깨를 뿌려 먹으면 멋쩍고, 그지? 식초를 넣으면 감칠맛이 돌고, 뭐 이런 쭉 쓰는 놈들이 있어.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 어이, 장난감인 거야. 와! 그리고선 실험을 했는데 정말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야. 얘가 봤는데, 지금 빨간색을 찾고 있는데 빨간색이 자꾸 안으로 들어가. 이 실험을 했거든? 그래, 양극성 발견했지. 근데 그거야 골트슈타인도 얘기한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별 딴 거 적을 게 없으니까 이걸 얘기한 거야. 이렇게 빛이 나오는 거야. 이 수소기체 놓고 실험했더니, 그래서 용감한 사람들 몇몇이 여기다 예를 놓은 거지. 이거 뭐라 부르냐? 이 프리즘이 아주 고대의 분광기인 거야. 분광기. 빛을 나누는 거지. 그래서 자, 빛은 항상 얘들아 두꺼운 쪽으로 굴절을 하거든. 봐서 굴절을 했는데, 얘가 그때 당시에 분광학은 말이야 무지개만 볼 줄 알아. 가시광선만. 근데 이게 누구였어? 수소였잖아. 수소 전자 한 개인 거는 지나가는 똥개는 모르겠다. 걔는 아직 모르겠지만 과학자가 키우는 개들은 다 알았다고. 수소 전자 몇 개? 뭐라고요? 하나. 알았어.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얘가 이런 걸 내더래. 있나 혹시? 요걸 이때를 대비해서 무슨 색이야? 무슨 색이야? 아우 씨, 다 있어. 뭐냐 저거? RGBV잖아. 바이올렛. 이 네 개의 선을 본 거야. 이 선을 보고 과학자들이 어떻게 쓸까? 아두야, 뒤통수를 친 거야. 저런 게 찍힌다고? 너네 놀랍냐? 너네는 아니 저 분필 네 개가 다 있다고? 이런 게 놀랬잖아, 그지? 끄떡거리면 또 할 말이 없고. 니들도 놀란 척을 해야지.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내가 수업하기 전에 그런 말 했지. 화학은 뭐의 학문이라 했어? 이반이 아니었나? 화학은 앞으로 꼭 대답해. 화학은 전자의 학문이야. 근데 모든 과학이 그렇듯이 화학은 전자의 학문이며 모든 현상, 2단원에서 너희들이 모든 걸 배우거든. 뭐 유액전화도 배우고 오비탈도 배우고 이온아이도 배우고 다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전자야 무조건. 예린아 알겠냐? 넌 자꾸 아까부터 자상한 엄마의 모습을 보여 나한테. 그거 있잖아 뒤에서 저기 학부모 저기 공부 이렇게 참관서 와가지고 흐뭇하게 바라보는. 눈빛은 저 정도는 돼줘야죠, 그죠? 눈동자를 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어. 그래, 알았어. 잘 봐. 야, 이것 때문에 과학자가 놀린 이유는 딱 하나야. 니들이 이걸 잘 봐야 되는데, 이 선이 찍혔다는 건 뭔지 아냐? 이 선이 에너지거든, 얘들아. 알았어? 보월에, 이 수소는 전자가 몇 개 있다고 과학자들이 알고 있는 애야. 한 개 있다고 과학자들이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 저 에너지는 누가 뿜어낸 거다? 전자가 뿜어낸 거야. 그럼 그때 당시에서 과학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전자는 속박된다, 도망간다. 자, 이 해설이, 이 비유가 헷갈릴 수도 있지만 들어봐. 전자는 집 안에 있는 너희들인 거야. 니들이 집을 벗어나려면 돈을 갖고 나오냐, 놓고 나오냐? 놓고 나온다 하지 마. 가출한다면 돈을 갖고 나오겠지. 자, 가출을 오늘은 대전 바닥에서만 할 거야. 근데 다음번 가출은 부산을 갈 거라고. 누가 돈을 더 많이 갖고 나올래? 부산이지, 당연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전자가 핵으로부터 벗어나려면 그냥 돈을 이만큼 갖고 나온다? 다 쓰면 들어간다? 이런 경우만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건 아닌 거야. 저건 전자 하나가 핵으로부터 벗어나는 경우의 수가 적어도 4개 이상은 있는 거야. 알았니? 그래서 내가 미리 지금 오늘 시간에 가르쳐 줄 게 그거야. 너희들이 어떤 과학을 하든지 얘는 꼭 필요하거든. 얘들아, 가시광선 무지개가 7가지 색깔이 뭔지 모르는 친구 있으면 손들어봐. 난 7가지 색깔이 뭔지 몰라요. 없지? 자, 이제 잘 들어봐. 얘들아, 빛은 어느 색깔이든 속도가 똑같아, 얘들아. 그러니까 내가 빨간색이 빠르니, 보라색이 빠르니, 그럼 너희들은 뭐라고 해야 돼? 똑같아요를 해야 돼. 여기서 또 하나, 자외선이 빠르니, 적외선이 빠르니 해도 뭐라고 해야 돼? 똑같아요. 다 빛이야. 전파가 빠르니, 엑스레이가 빠르니, 똑같아요야. 알았지? 그런데 에너지는 달라. 에너지는 좀 어려운 얘기니까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여기서 보라색이 한자로 뭐니? 자줏빛. 무슨 색이야? 자색이라고 하지? 빨간색은
적색. 좋아. 적색 외에 있는 선이 무슨 선일까? 맞아. 자색 외에 있는 선은? 좋아. 올리브영 가서 무슨 크림 발라? 적외선 차단 크림 바르냐? 자외선 차단 크림 바르냐? 누가 세냐? 그래서 보라색이 갈수록 에너지가 세. 알았어? 근데 니네가 눈이 있다면 거기 첫 번째 나와 있는 방출선 스펙트럼 한번 봐봐라. 보라색 쪽이 숫자 뭐라고 써있냐? 410이라고 써있지? 빨간색 쪽이 656이라고 써있을 거야. 맞지? 단위는 나노미터야, 얘들아. 나노는 접두 단위로 미터보다 10의 마이너스 9승만큼 작은 거야. 얘들아, 10의 9승은 얼마인지 아니? 돈? 니들한테 그게 필요 없다. 10의 3승이 얼마냐, 얘들아? 니네가 받는 용돈 있잖아. 얼마야? 1,000원. 그렇지. 1,000원 받잖아, 니들. 좀 인상 쓰지 말고. 에린이, 10,000원 받으면 10,000원 받는구나. 에린이, 그치? 10의 4승은 10,000원이잖아. 10의 5승은 100,000원이지? 10의 6승은 100,000원이네요. 요번 세뱃돈 쭉 100,000원. 응?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10의 7승은요? 1,000,000원이에요. 10의 8승은요? 1억. 10의 9승은 10억입니다. 알겠어요? 10억분의 1m라고요. 이게 나노미터예요. 그냥 여러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미터 바로 밑에가 밀리미터고요. 그 밑에가 마이크로고요. 그 밑에가 나노예요. 10의 3승씩 분의 1로 줄어요. 반대로 큰 것도 있죠. 킬로, 메가, 기가, 테라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나노미터라는 건 미시적 세계를 다는 단위인데 여러분들이 보는 건 이거지. 보라색으로 갈수록 이게 파장인데 그냥 들어. 파장이 뭐예요? 이따 알려줄게요. 파장이 짧아요? 길어요? 짧다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단파장은 에너지가 센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그러면 잘 보십시오. 이 선을 4개만 봤다는 건 그 당시에 과학자들도 바보는 아니었어요. 이게 가시광선 말고도 다른 선이 있지만 우리가 못 찾는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 사람들도. 그러면 전자 하나도 핵 주위에서 머무는 곳이 따로따로 정해져 있다는 걸 이 그래프가 말해주는 건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자 모형이 무슨 원자 모형인지 아세요? 몰라요. 보긴 했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원을 그리잖아. 가운데 점은 뭡니까? 저 점은 원자 핵이에요. 원의 숫자는 죽입니다. 얘 원 몇 개 있어요? 2주기 원소 그릴 때 이렇게 그려요. 그럼 원 하나 더 그리면 몇 주기 원소예요? 3주기. 그럼 우리는 원이 몇 개까지만 보는 거야? 4개까지만 본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누구랑? 교육부랑. 니들 없이 약속했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알아두세요. 저 원이 크면 클수록 에너지가 센 거예요. 저 원은 전자의 에너지를 뜻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선이 떴다는 내용이 뭐냐? 잘 봅니다. 노란색의 원보다 빨간색의 원이 에너지가 높음. 요 차이가, 잘 들으세요. 요 차이가 그냥 내가 얘기할 거야. 56이야. 에너지 차가. 그럼 노란색이 높아? 빨간색이 높아? 빨간색이 높은 거야. 그들의 에너지 준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해가니? 그러면 전자가 여기 있어. 무슨 색에 있어 지금? 노란색이 있는데 잘 봐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1부터 100까지의 광자, 빛의 입자를 쐈을 경우 1, 2, 3, 4 해가지고 100종류의 빛을 쐈을 경우 딱 하나에만 시커멓게 된다는 얘기야. 얼마일까? 다시 얘기해 볼게. 얘들아 잘 들어. 빛을 파동이라고 보는 과학자도 있고 입자라고 보는 과학자도 있었어 예전엔. 근데 지금의 이론은 빛의 양자적인 역할을 확인해 주는 실험이거든 이제부터. 자,
노란색에 있는 전자가 빨간색의 전자로 가려면 에너지 얼마 필요하다 하겠지? 56이 필요해. 얼마가 필요하게? 야, 돈 얼마 필요하다고? 56만 원. 56원 이러면 좀 부끄러우니까 56만 원이 필요한데 봐. 빛의 광자가 10,000원 단위야. 10,000원부터 100만 원까지 몇 종류야 지금? 10,000원 단위면 100종류지. 빵 쐈어. 10,000원부터 100만 원까지 빵 쐈는데 어디만 시커매진다? 100만 원이 여기를 훅 지나갔지만 노란색에는 얼마만 필요해? 빨간색으로 가려면 그것만 쏙 뺀다고. 거기만 시커멓다니까. 1, 2, 3, 4 쭉 갔는데 55? 없어. 56이 57, 58.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란색에 있는 전자가 니들한테 55만 원을 주면 안 간다고 얘기해. 57만 원 간다고 한다니까 니들은. 왜? 57만 원에 56만 원 더 크니까. 10,000원 남네. 이질한다니까. 아니야. 얘들의 과학자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여기 있는 전자는 딱 56 에너지만 흡수. 또 빨간색 애가 노란색으로 간다면 56 에너지만 방출. 그게 찍힌 게 이거란 얘기야. 애들이. 그러니까 봐. 이 정보가 정보량이 많을까? 무지개가 정보량이 많을까? 그건 알겠지? 무지개가 정보량이 훨씬 많은 거야. 다양한 색이 다 들었잖아, 그 안에. 그러니까 수소는, 알았어? 이 전자가 움직이는데 이 에너지만 필요한 거야, 수소는. 그러면 수소는 고유값이 있어. 헬륨은 저거랑 같을까? 다르다는 거야, 헬륨은. 리튬은 또 달라. 다 누가 찍는 거라고, 그거? 과학은 뭐의 학문이야? 아, 그렇지. 전자가 찍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원자는 전자를 갖고 있지만 그 전자들의 에너지 차이는 다 다르다는 얘기야. 그래서 천체 물리학자들이 별빛을 가지고 원소를 분석하는 거야. 누구 정보를 다 집어넣고 컴퓨터에다가 모든 원자들의 선스펙트럼 정보를 다 집어넣고 별빛만 딱 보면 컴퓨터가 딱 분석해. 양까지 분석해. 양. 선명도 가지고. 알았니?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야, RGB, V 중에 누가 에너지 제일 세? 보라색이 제일 세다. 자, 이제 봐. 미친 사람들 2명을 얘기할 거야. 이걸 수학적 양론으로 식을 유도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누구냐? 이분이야. 고등학교 수학쌤이야. 근데 그 당시 영향을 잘 봐. 그 당시에는 똑똑한 사람이 선생님을 했어. 지금은 어때? 뭐 너희들 생각에 맡겨두겠어. 그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조차도 요즘에 교수급 이상이었다고, 실력자가. 그 사람이 이걸 에너지를 제곱분의 1이라는 양자수 값으로 얘를 풀어내. 이걸 완벽한 파장과 에너지 값으로 놓은 사람이 리드벨이라는 사람이야. 그럼 무슨 말이냐? 이걸 양론화 시킨 게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식이.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 누가? 보어가 적분을 하는 거야. 이 4개 자료 가지고 이거보다 더 크면 적외선 영역 쪽으로 가잖아. 이거보다 짧으면 자외선 영역 쪽으로 가잖아. 그걸 다 이론적으로 계산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걔가 보어의 원자 모형을 내놔. 알았어? 그 사람 이론이 이거야. 중심에 핵이 있고, 자, 그 사람 이론이야? 전자는 무슨 운동한다? 원운동한다고 얘기했어. 등속 원운동. 알았니? 그리고 이 노란색과 빨간색 사이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다고 그랬어. 왜? 몰라. 그럼 왜 등속 원운동 하는데? 몰라. 그래야 이 공식이 나와 해가지고 얘가 쫙 풀어내거든. 그래서 너희들이 고1 때부터 배웠던 이 원자 모형이 보호 전자 껍질 모형이야. 이게.
알았니? 과학자들이 하이에나 같이 달려들었어. 걔가 유명한 애가 아니거든. 쥐어 뜯고 물고 어떤 사람 찌르고 막. 그래서 보호가 너덜너덜 그지가 됐어. 자, 슈퍼스타 K에 그 염색 애들 뽑히잖아. 야, 춤 한번 춰봐. 내가 막 희한한 춤을 막 추는 거야. 저기 지도하는 애들 있잖아, 가끔. 아이씨, 뭔 춤이야, 저거. 너 족보나 있어? 너 어디서 있어? 막 이러고 있는데, 박진영이 들어오는 거지. 양현석 이런 애들이 들어오는 거야. 그 개춤을 딱 보더니, 오, 이거 봐라. 패러다임 있는데 하고 나갔어. 그럼 그 주위 사람들 뭐라고 할까?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서 쓱 넘어가잖아. 아인슈타인이 얘 이론을 딱 보고 뭐라고 했냐면, 와, 에너지를 양자화 시켰네? 전자의 에너지를 셀 수 있게 만들었네? 최고다 하고 나갔어. 그럼 그 다음 물리학자는 뭐라 했을까? 뭐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그때부터 일의학 스타덤에 올라가, 보호가. 그래서 니들이 그 원자폭탄 만드는 영화 있잖아. 어? 뭐 호펜하이머인가 뭐 그거. 거기서도 보호가 등장한단 말이야. 이 사람은 러더포드처럼 천민 출신이 아니야. 귀족 출신이야. 공부를 되게 잘했고 수학을 되게 잘했어. 아인슈타인이 수학을 더럽게 못했어. 천재잖아. 근데 수학을 더럽게 못했다니까, 아인슈타인이. 뭐 계산을 잘 못했어. 근데 이 창의력이 뛰어난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제자들이 다 만들어준 거야, 공식 같은 거. 근데 이 사람이 계산을 너무 잘해가지고 그 원자력 그 에너지 계산도 이 사람이 참여를 했어, 사실은. 이제 독일 사람인데 하이델베르크 그런 나치 애들 붙잡혀 있었고 얘는 밖으로 돌았거든. 걔가 이제 미국까지 가서 뭐 살짝 얼굴 비추잖아, 보호라 해가지고. 이 사람 얼굴 뚱뚱한 애 하나 나오잖아. 그지? 여튼 이 이론이 나온 거야. 그래서 보호 이론은 전자 하나가 중심 핵을 두고 원운동을 한다는 거 되게 물리적으로 깔 게 너무 많지만 기본적인 거다. 원이 있는데 원이 점점 커진다. 그럼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그것만. 그래서 이 노란색의 전자가 있을 때를 바닥 상태라 하고 그 외에 원에 있을 때는 뭐라 부른다? exciting state이라고 그래. 들뜬 상태다. 에너지를 뭐 해야만 올라간다? 흡수해야만. 나는 집을 가출하려면 돈을 갖고 나간다. 근데 돈을 다 쓰면 들어온다. 이건 그 전자가 쓴 거다. 그게 찍힌 거다. 근데 걔가 연속적이냐? 불연속적이다. 알겠습니까?